오늘도 계속해서 삼각수렴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삼각수렴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량주의든 세력주의든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를 찾아주는데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최초 상승을 가늠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세트레가이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간단한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코스닥 상장 위성사업자 세트레가이 분석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제시했다. 고해상도, 위성발사, 군정찰 위성 수주 확대, 자회사 실적 개선 영향으로 수익성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세트레가이는 다수의 군사용 위성 공급 사업을 기반으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48,000원으로 제시했다. 장 연구원은 2025년 발사 예정인 스페이스 IT 위성은 경쟁사 위성과 비교해 무게는 25% 수준이고 가격은 33% 수준으로 경쟁력을 지닌다라며 같은 해상도의 관측 위성을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해 2025년 발사 성공 후 시장 점유율의 빠른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트레가이가 연결 기준으로 작년 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겠지만 2025년에는 160억 원, 2026년에는 230억 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국군의 정찰 위성 도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장 연구원은 세트레가이는 관측 위성 시장에서 쌓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군 정찰 위성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현재 국군이 다수의 정찰 위성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수주잔고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의 전자광학 위성 탑재체 공급자로 선정돼 총 4기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초소형 위성의 수명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은 2년 내지 3년 주기로 반복될 것으로 외형과 수익성의 동시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덧붙였다. 자회사인 위성 영상 전문 기업 SIIS의 실적 개선도 세트레가이의 수익성 증가를 돕는 요인이다. 장 연구원은 글로벌 위성 영상 판매 시장에서의 경쟁사 막서 에어버스가 전체 시장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0.3m급 해상도를 가진 2호 위성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트레가이도 올해 0.3m급 2호 위성을 발사할 것이기에 SIIS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자회사 SIA의 손실 규모를 줄이지 못한다면 가파른 실적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장 연구원은 세트레가이의 가파른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위성 영상 분석 회사인 자회사 SIA의 적자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며 SIA는 2023년 125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데 올해에도 이 수준의 적자 규모가 이어지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 대비 64.7%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트레가이는 위성 전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민간 기업으로 한국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1호의 개발진 연구원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기업이다. 소형 지구관측 위성 시스템을 개발과 생산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정부 위성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주 잔고가 약 3,538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데 이 중 90%가 정부 프로젝트라는 것이 증권가 분석이다.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36%를 갖고 있어 본격 자금 수혈에 돌입한 상태이다. 한화그룹과 시너지는 물론 앞으로 사업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500kg 이하 중소형 지구관측 인공위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인공위성 생산 분야에서는 해상도를 기술력 척도 가운데 하나로 판단하는데 세트레가이는 0.5m급 해상도의 지구관측 위성인 SX를 자체 개발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 지구의 사람을 구별할 정도의 초고해상도 위성을 갖는다. 5월 3월 발사를 앞둔 세트레가이의 스페이스 IT는 무게 700kg,
높이 3m 중형 위성으로 해상도가 30cm로 지구, 저궤도에서 지상을 볼 때 가로와 세로 30cm를 한 화소로 인식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사람이 걷는 동선과 교통수단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세트레가이는 국방부 정찰 위성 제작 연구개발 과제인 사이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확히 국방과학연구소와 사이오 사업 지상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첫 공시는 2019년에 올라왔으며 계약 금액이 늘어난 정정 공시가 올라왔다. 사이오 사업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와 중심지역 전략 표적 감시를 위해 전자광학 2호와 적외선 IR 위성과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으로 구성된 군 정찰 위성 1세트를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반도를 정밀 관측하면서 국방 태세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에는 약 1조 2천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1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에는 우주 분야 주요 연구기관과 국내 업체들이 동참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세트레가이가 함께하는 중이다. 1호 위성인 2호 IR 위성이 작년에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2호, 3호, 4호 SAR 위성도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쏘아 올려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은 2025년까지 2호 IR 위성 1기와 SAR 위성 4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이들 5기가 모두 가동하면 약 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를 정밀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내외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의 핵심 전력이 구축되는 것이다. 2호 IR 위성 발사를 놓고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세트레가이는 위성 완제품 수출도 이어가고 있다. 2005년 말레이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스페인에 위성을 만들어 팔았다. 지난 4월 발사한 국내 첫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셋과 지난해 말 제주 해상에서 쏜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처럼 다양한 위성 기술로 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작년 세트레가이 영업이익은 신한투자증권이 67억 원, KB증권이 61억 원으로 추정했다.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향후 정부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세트레가이 수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트레가이 작년 1분기 기준 수주 잔고는 3,377억 원이었으며 이후로 두 건의 계약을 통해 현재 수주 잔고는 약 6,117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적에도 감시 위성은 국방안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기업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전쟁도 무인기와 드론으로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땅에서는 무인 장갑차, 무인 탱크들이 전장에 투입이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소총으로 무장한 로봇개들이 대거 실전에 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우리의 산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주항공 분야 그리고 이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올 한해 폭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월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레가의 월봉입니다. 삼각수렴은 월봉, 주봉, 일봉, 그리고 분봉에서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 상단 돌파 이후 큰 시세가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삼각수렴 상단 돌파 이후 엄청난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각수렴은 힘이 응축되는 자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각수렴 상단 돌파는 그 힘이 폭발되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봉상에서도 삼각수렴이 보이면 중장기 개념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면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동의 진폭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는 주가가 빠질 때에도 천천히 빠지고 주가가 상승을 할 때도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라간 반면 최근에는 진폭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삼각수렴이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언가 폭발하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화산 폭발을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지진이 먼저 일어납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곧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큰 삼각수렴이 하나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삼각수렴의 꼭지점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삼각수렴의 꼭지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상단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중파동 정도로 삼각수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파동 삼각수렴 상단 돌파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최근의 파동에서도 삼각수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각수렴 상단 돌파가 나온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저항 라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 하나는 돌파를 했습니다만 다음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올지 밀려서 밑으로 흐를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밀린다면 파란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할 것입니다. 혹은 테마선이나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할 것입니다. 돌파가 나온다면 다음 저항 라인까지는 무난히 치고 갈 것이 예상됩니다. 매물대 장벽이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앞쪽에서 좋은 타점이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고무공이 튀어오른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테마선을 돌파한 후 다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동시에 수면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밑에 보조지표에서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매수 타점, 거래량 지표에서 양봉의 크기가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5거래 일전에 수면을 터치하고 강하게 반등을 한 것이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공중 부양선을 강하게 뚫어줍니다. 저항 라인인 공중 부양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더 치고 갈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일목균형표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돌파 매매 관점에서 좋은 타점입니다. 이제 일목균형표 하늘색 구름대가 저항 라인이 아닌 지지 라인으로 바뀐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조 지표들에서도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 거래량 지표에서 음봉이 양봉으로 바뀌었습니다. DMI에서 두 선의 이격이 한껏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좋은 자리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볼벤 하단선과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한 자리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하는데 실패를 했던 것이 보입니다. 반면 지금은 확실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황색 구름대가 쌍바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밑에 보조지표에서도 지금이 좋은 자리라는 것이 한 번 더 확인이 되어집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음봉이 양봉으로 바뀌면서 양봉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알맥입니다.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최근 글로벌 알루미늄 부품 제조 기업인 알맥이 일련의 긍정적인 외부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존 북미 고객사인 리비안과 루시 외에 북미 최대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인 A사와 NDA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와 NDA를 체결한 것은 맞다. 다만 계약 특성상 진행 중인 사업 내용에 대해선 알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알맥은 A사와의 NDA뿐만 아니라 최근 달러 강세와 덤핑 관세율 0% 정책 그리고 자회사의 CCUS 관련 정부과제 수행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알맥은 알루미늄 부품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두고 있다. 그중 달러 강세는 알맥의 수출 제품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달러로 결제되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인해 매출 총이익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알맥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알맥은 2025년 압출 부문 예상 매출 1,750억 원 중에 미국이 57%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알맥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덤핑 관세율 0% 판정을 받았다. 덤핑 관세는 수출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 알맥의 제품이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의 경우 최고 관세율 376%를 판정받았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현 바이든 정부와 추후 트럼프 정부의 정책 특성상 알맥 제품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주와 신규 고객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알맥은 이와 관련해 알루미늄 압출 덤핑에서 알맥과 알맥코리아 4000AR 알루미늄은 0%를 받으면서 미국 정부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새로운 관세 정책이 있을 경우 당사에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는 내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CCUS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맥은 자회사를 통해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CCUS 기술은 알루미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기술은 정부의 지원 정책과 글로벌 기업들의 환경 목표와 맞물려 향후 알맥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알맥의 자회사이자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와의 합작 기업인 AR 알루미늄은 올해 정부의 대규모 저탄소 과제로 225억 원을 수주해 국내 저탄소 알루미늄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알맥 관계자는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CCUS 정책을 유지한다면 저탄소 알루미늄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알맥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알맥은 전기차 캐즘과 관련해 현재 시장 영향으로 당사 사업에 일시적인 정체가 있으나 2025년부터 전기차 차체 사업 비중이 가장 높아지면서 차량 1대당 수익이 더 많아진다. 이를 통해 시장 전체의 성장률보다 높은 매출 상승을 이뤄낼 것이다. 사업의 성장을 위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4천 공장 1단계 주조 공장의 안정화와 2025년 1월에 완공 예정인 2단계 압출 공장의 캐파 증설로 알맥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스크랩을 활용해 신지금급 알루미늄 빌렛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탄소 장벽에서 자유롭고 가격 경쟁력 또한 확보했다. 그동안 알맥의 북미 주요 고객 미국 완성차 업체는 리비안, 루시드, GM 등이었다. 하지만 A사와의 NDA로 알맥은 북미 주요 전기차 업체 대부분을 고객사로 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또한 알맥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알맥의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상입니다. 알맥에서 생산 캐파를 증설하는 이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조부터 압출까지 생산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고 새롭게 건설한 국내외 생산기지가 올해 중에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폭스바겐 및 리비안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합작기업 설립을 발표하였습니다. 알맥은 지난 2001년 경남 금속으로 출범했습니다. 알루미늄 압출 전문 기업으로 EV 및 2차 전지 부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배터리 기업 및 완성차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수출 중심으로 외연을 늘리고 있습니다. 알맥은 초정밀 알루미늄 압출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배터리 팩 케이스, EV 플랫폼 등 EV 제품 풀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으며 배터리 모듈 케이스는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제규어 랜드로버 등에 납품하고 있고 EV 배터리 팩 케이스는 자체 개발한 크래시 엘로이 소재 인증을 통해 2012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벤츠 공급업체로 등록되었습니다. EV 플랫폼 프레임은 현재 동사의 수주 잔액 중 45%에 달하는 주력 제품으로 전기차 전문기업인 리비안과 루시드, GM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미전기차 업체와 합작 투자로 경남 사천에 AR 알루미늄을 설립하고 스크랩을 사용한 빌렛 주조부터 압출 라인까지 수직 계열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주조 생산 능력 10만 톤, 압출 생산 능력 2만 톤을 확보했으며 2025년에는 미국 엘라바마 공장을 통해 연간 1만 톤의 압출 설비 투자를 완료하고 2026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사천 공장을 통해 주조부터 압출까지 생산 수직 계열화 체제를 구축하면서 품질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재생알루미늄 스크랩 자원화 시스템을 적용해 이후에 탄소 국경세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인 USMCA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 공장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스크랩 사용 비중은 9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폭스바겐과 리비안의 합작기업 투자로 인해 알맥이 중장기적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되어집니다. 작년 6월 폭스바겐은 미국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에 58억 달러 약 8조 원을 투자해 합작기업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으며 알맥은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폭스바겐으로 EV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의 전차종에 EV 프레임을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로 공인받은 바 있어 향후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어집니다. 특히 알맥이 보유한 세계의 최고 수준의 기술, 즉 차량 충돌 시 충격 에너지를 흡수해 승객과 배터리를 보호해주는 기술인 크래시 엘로이는 리비안의 플랫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5년 올해 매출은 2,430억 원, 영업이익은 104억 원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전망되어집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3년 6월에 상장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엄청 긴 기간 동안 바닥을 다진 것이 보입니다. 밥그릇으로 따지면 거의 세수대야 수준입니다. 밥그릇 3번 자리는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 2번 자리 끝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거래량이 터진 것이 보입니다. 뜬금없이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세력의 매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상승 모멘텀을 알고 있는 주포놈이 이렇게 길고 긴 횡보기간 중간중간에 매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량을 확보해놓고 주가를 한껏 부양시킨 뒤에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 즉 최초 상승을 시작할 때 타점을 잡아내고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빠져야 합니다. 이제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삼각수렴이 2번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가 얼마나 좋은 타점이 되는지 다시 한번 증명이 됩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등 이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봉수를 세어보겠습니다. 조정을 받은 지 오늘이 8거래일이 되는 날입니다. 거래량은 최저 거래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0.618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5일선이 깨어졌다가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5일선을 회복한 것도 보입니다. 21선 자체도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이 정확히 매수 타점입니다.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지금이 타점이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앞에서 공중부양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급등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캔들이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제가 말하는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수 타점 거래량에서는 미세하지만 양봉의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DMI에서도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매수세도 중요하지만 매도세가 더 중요합니다. 매도세가 약해져야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또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한 가지를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색 엠벨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도 쌍바닥을 그려내고 있지만 하늘색 엠벨선도 쌍바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황화색 구름대 차트에서 황색 구름대가 쌍바닥을 그려낸 후 단기적으로 크게 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황화색 구름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정확히 쌍바닥이 보입니다. 특히 이 차트에서는 한 타임 빠르게 황색 구름대가 쌍바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타점을 잡기에 훨씬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봉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양봉으로 바뀌고 양봉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매도세가 약해지고 매수세가 강해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본 차트와 똑같은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하늘색 구름대라는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늘색 구름대가 살짝 깨졌지만 황색 구름대라는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역시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0분봉 차트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단기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가 전환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식 투자는 단순합니다.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이 원리는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모두 적용이 됩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지지라인인 공중부양선의 지지를 받으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부양선이 깨어진다면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기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이 부분에서 이평선들이 밀집되었다가
점차 이평선들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응축이 되었다가 발산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부활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3거래일간 11%대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 증시 반도체주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긍정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젠슨항 CEO의 CES 기조연설 예정으로 AI 반도체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하튼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